이어서 22번 풀게요. 4P3이랑 4C3을 더하는 문제인데 P 공식이랑 C 공식을 잠시 짚고 갈게요. NPR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n에서 시작을 해서 n-1, n-2 이렇게 곱하는 건데 언제까지 곱하냐면 개수, 곱한 거의 개수가 R개가 될 때까지 곱하시면 돼요. 뭔 말이냐면 4P3은 4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가면서 곱하는데 몇 개를 곱하냐면 3개를, 여기 3이니까 이렇게 1개, 2개, 3개가 될 때까지만 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 그 다음에 NCR은 NPR을 R팩으로 나눠주는 건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요 R이 N에 가까운 숫자일 때는 어떻게 계산해도 똑같냐면 N-R로 계산하셔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C3은 3이 4에 가까운 수니까 4에서 3을 빼서 4C1 하셔도 돼요. 그래서 NC1은 N이잖아요. 그래서 4C1은 4 이렇게. 그래서 24 더하기 4를 하랬으니까 28 이렇게. 그리고 1차 연립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부등식은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이 푸시면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할 때만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은 x를 좌변으로 이항해서 3x-x가 16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2x가 16보다 작거나 같아서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면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수직선상에 표시를 해보면 8은 대충 아무데나 찍고 같다 표시가 있으니까 색칠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작으니까 왼쪽으로 가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은 x를 4가 더 크잖아요. 4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가 생기니까 저는 x를 우변으로 이항할게요. 그러면 4x 빼기 x, 그 다음에 8은 원래 있었고 마이너스 10은 플러스 10으로 좌변으로 이항하면 되겠죠. 그래서 3x가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18. 그럼 x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3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은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그냥 3분의 1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6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8이 여기 있으니까 6은 왼쪽에 있겠죠. 항상 수직선에 있는 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6은 왼쪽에 있어야 되고, 이번에도 같다 표시 있으니까 색칠한 동그라미, 그 다음에 x쪽이 큰 거니까 이번엔 크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값인데 정수 x의 값의 합은, 그럼 정수는 6하고 8 사이에 7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6, 7, 8 같다기 때문에 6도 되고 8도 돼요. 그렇죠? 21. 그 다음에는 행렬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앞에 있는 행렬에는 a 더하기 b가 있고 뒤에 있는 행렬에는 a 빼기 2b가 있어요. 근데 b를 구하라네요. 이거 가감법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앞에 식에서 뒤에 식을 빼서 a를 소거할 수 있어요. 그러면 a 빼기 a 지워지겠죠. 그러면 b 빼기 2b는 3b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좌변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변은 행렬의 뺄셈이거든요. 행렬의 뺄셈은 어떻게 하냐면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빼면 돼요. 4 빼기 1. 첫 번째 있는 거 이렇게. 그러면 3이죠. 그 다음에 2는 여기 있는 2랑 빼서 0.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은 여기 있는 8이랑 빼서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4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11, 4 빼기 11은 1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3에다가 b를 곱한 게 이거니까 b는 3분의 1을 양변에 곱해주면 되는데 행렬에 어떤 숫자를 곱할 때는 모든 성분에다가 다 곱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을 3에도 곱하면 3분의 1 곱하기 3은 1, 0에 3분의 1 곱하면 0, 마이너스 9에 3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3, 15에 3분의 1 곱하면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행렬 B. 그런데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래요. 성분, 얘네들을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숫자들을 다 더하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 더하기 0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5여서 3 이렇게. 그 다음에 25번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 p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2, x-2로 나눈 나머지가 3일 때 x-3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거는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나머지 정리를 아시면 좋고 항등식을 아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숫자 7을 2로 나눴을 때 몫은 2, 3은 6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1이잖아요. 그러면 7이라는 식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를 몫하고 곱한 다음에 나머지는 더해 주시면 되죠. 이게 식에도 똑같이 성립이 되거든요. px라는 식을 x-1로 나눴을 때 몫이 뭔지 모르겠지만 몫이 있다 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2래요. 그러면 px라는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1 나눈 애랑 몫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쓰고 나머지가 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x-2로 나누었을 때는 이번에도 몫이 뭔가 있을 거고 나머지는 3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얘기는 x-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게 뭐냐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식은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좌변, 우변에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하든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식은 몫을 모르는 채로 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몫하고 곱해진 애가 x-1이잖아요. 그러니까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1 빼기 1은 0이어서 몫을 모르는 채로 이 항이 0으로 죽어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p 죽는 건 좀 심했나요? p1은 2 이렇게.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식에는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얘도 얘를 모르는 채로 p2가 3이니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얘는 결국은 x에다가 3을 대입해서 p3이 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괜찮은 게 px라는 다항식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2차 다항식의 일반 꼴은 어떻게 되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x제곱의 개수는 1이랬으니까 a는 1인 거고 이렇게 일반 꼴로 쓰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우리가 아까 구해놓은 이 두 가지 경우로 b하고 c를 구할 수 있겠죠. 연립방정식 풀면 이제부터는 혼자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b 더하기 c가 2니까 b 더하기 c는 1이 넘어가서 1.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2b 더하기 c는 3이랬으니까 2b 더하기 c는 4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마이너스 b는 c는 지워질 거고 2.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 근데 b가 마이너스 2는 더하면 1이 돼야 되니까 c는 3이어야겠죠. 그래서 c는 3. 그래서 px라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인데 문제에서는 x 대신에 3을 대입한 값을 구하랬으니까 3, 3은 9 빼기 6 더하기 3에서 6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